아픈 엄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몇 년을 시달렸는지 알아? 엄마 영정 사진 바로 앞에서 시어머니는 죽은 제 엄마를 그렇게 짐짝 취급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우리 엄마 장례식장이에요. 처음으로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 했고 지켜주겠다 했던 사람. 하지만 그이는 어머니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 손 치우지 못해? 검은 코트를 걸친 백발의 노신사가 시어머니를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노신사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나타난 순간부터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동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같은 사연을 듣는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참 따뜻한 일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 병실안은 깊은 물속처럼 조용했어요. 천장에 달린 작은 등 하나만 노랗게 켜져 있었고 옆 침대 환자의 가느다란 숨소리, 그리고 링거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어둠 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 의자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25이 된 미연이었죠. 의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등받이를 억지로 젖히면 반쯤 펴지는 그런 간이 의자였습니다. 키 작은 미연이 누워도 다리가 끝에 닿아 무릎을 잔뜩 구부린 채였고 얇은 담요한 장은 어깨에서 자꾸 흘러내렸어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7개월. 신혼이라는 말이 어울려야 할 나이였습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남편과 어디를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내왔고 미연도 처음 몇 달은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죠. 하지만 지금 미연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신혼집도 카페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병실, 그리고 시댁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미연은 이 좁은 의자에서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잤어요. 그리고 동이 트기 전 5시쯤이면 부스스 일어나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아침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시아버지 수저를 놓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두 집을 오가며 버틴 지가 벌써 여러 달이었습니다. 미연아. 가느다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어요. 미연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침대 위에서 엄마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죠. 미연은 얼른 담요를 밀치고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 깼어? 어디 아파? 물 줄까? 미연의 목소리에는 잠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엄마가 부르는 순간 정신은 칼처럼 또렷해졌죠. 그동안 수도 없이 반복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한때는 따뜻하고 야무졌던 엄마의 손이 이제는 종이장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미연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아니야. 그냥 우리 딸 얼굴 한번 보려고. 엄마의 눈이 어둠 속에서 미연을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 곳도 빠짐없이 새기려는 사람처럼요. 그러다 그 시선이 미연의 손등에서 멈췄어요. 손등에는 붉게 부푼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댁에서 펄펄 끓는 국 냄비를 옮기다 데인 자리였죠. 손끝은 또 어떻고요. 설거지와 빨래, 걸레질을 쉴 새 없이
반복한 탓에 손끝이 쩍쩍 갈라져 있었어요. 미연은 엄마가 볼까봐 얼른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손을 더 꽉 붙잡았어요. 이게 다 뭐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별거 아니야. 일하다 보면 다 이래. 미연은 일부러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어두운 병실에서도 엄마는 딸의 웃음 뒤에 숨은 피로를 다 읽어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말로 다 가려도 손끝 하나로 자식의 고생을 읽어내는 사람. 엄마 때문이지. 엄마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오래 누워 있으니까 네가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엄마. 미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마음을 다 정한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창 예쁨 받을 나이인데, 새색시 소리 들으면서 곱게 살아야 할 나이인데, 내 딸은 맨날 병원 냄새만 맡고 사네. 그 말 끝에 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미연은 차마 엄마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엄마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죠. 자신이 울면 엄마가 더 무너질 걸 아니까요. 엄마가 빨리 나아야 하는데, 그래야 너를 풀어줄 텐데. 엄마는 미연의 손등을, 그 화상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만가만 쓸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흉터가 옅어지기라도 할 것처럼요. 병실 창밖으로는 아직 깜깜한 새벽이 깔려 있었고 두 모녀의 그림자만 노란 등 아래 길게 드리워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딸의 손만 만지던 엄마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작고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무언가를 오래 망설이다 겨우 꺼내는 사람처럼요. 미연아. 응, 엄마. 엄마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시댁에서 너 괴롭히니? 그날 새벽 미연은 엄마의 질문에 끝내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엄마. 다들 잘해주셔. 그렇게 거짓말을 흘리고는 엄마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죠. 안 그래도 자기 때문에 딸이 고생한다며 미안해하는 엄마였으니까요. 진실을 알면 엄마는 남은 기운마저 다 쏟아 무너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연은 모든 걸 혼자 삼키기로 했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5시 반쯤이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으니까요. 미연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요. 또 병원 갔다 왔니? 인사를 받기도 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미연은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엄마가 밤에 좀 안 좋으셔서요. 아침 준비는 바로. 내 엄마가 아픈 게 왜 우리 집안일까지 밀리게 만드냐고. 시어머니는 미연의 말을 뚝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미연 앞으로 다가왔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가운지 미연은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병수발 들려고 시집 왔어? 응? 새벽마다 들락날락하는 게 무슨 꼴이야. 동네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하겠니?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보다 자기 엄마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대꾸했다가는 더 큰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미연은 가방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앞치마부터 둘렀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미연에게 떠넘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멀쩡히 있던 반찬을 다 쏟아버리며 새로 하라 했고
빨래 바구니에는 며칠 묵힌 빨랫감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게다가 오후엔 시댁 친척들이 온다며 손님상까지 보라 했고 곧 있을 제사 준비도 미연 몫으로 던져두었어요. 부엌에 선 미연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멸치를 다듬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는 동안 갈라진 손끝이 자꾸 쓰라렸어요. 화상 입은 손등은 뜨거운 김에 닿을 때마다 욱신거렸죠. 그래도 미연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또 무슨 말이 날아올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을 들여다보던 남편은 아내의 지친 모습을 보고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미연 곁으로 슬쩍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 미연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엄마도 요즘 예민하셔. 내가 나중에 잘 말씀드릴게. 응? 나중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있다가. 하지만 그 나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미연이 부엌에서 손이 터지도록 일할 때도 시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들을 때도 남편은 늘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으니까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미연은 시어머니의 모진 말보다 그 옆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남편이 더 아팠어요. 차라리 시어머니는 대놓고 미워하니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사랑한다 했고 지켜주겠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등을 돌리는 일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깊고 시린 아픔이었어요. 알았어. 미연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행주를 든 손으로 슬쩍 눈을 훔치고는 다시 전을 뒤집었어요. 기름이 타닥타닥 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오전이 다 지나가고 손님상까지 어느 정도 차려갈 무렵이었어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기름 묻은 손을 행주에 대충 닦고 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 번호였으니까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보호자인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미연의 손에서 행주가 툭 떨어졌습니다. 행주를 떨어뜨린 미연은 그대로 부엌을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엄마가 위독하다는 말, 지금 당장 와달라는 말. 그 두 마디가 귓속에서 윙윙 울렸습니다. 미연은 신발장으로 달려가며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풀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매듭이 자꾸 미끄러졌죠. 결국 앞치마를 두른 채로 신발을 꿰어 신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와 현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어머님, 비켜주세요.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지금 안 가면. 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졌죠. 지금 나가면 오늘 제사 준비는 누가 해? 손님상은? 다 차려놓고 가는 거야? 어머님,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연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그러고는 미연을 똑바로 노려보며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엄마만 엄마고 나는 남이니? 이 집 제사상에 오르는 분들은 사람 아니야? 죽을 사람 붙잡겠다고 산 사람들 다 굶길 셈이냐고. 그 말에 미연은 숨이 턱 막혔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을 사람이라니. 아직 살아계신 자기 엄마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미연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막막함이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 엄마 딸이에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미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 하나 보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 엄마가 지금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데,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데 제가 어떻게 부엌에 있어요? 제가 어떻게요? 미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름이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 모습에 잠시 멈칫하던 시어머니였지만 끝내 길을 비켜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돌렸어요. 하여간 친정밖에 모르지. 시집 온 게 누구 집인데.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미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차 좀. 병원 좀 데려다줘. 제발.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식탁 위에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까지 왜 이래? 가긴 어딜 가? 손님들 곧 들이닥치는데 집을 비워?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또 그렇게 굳어버렸습니다. 차키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발은 한 걸음도 떼지 못했죠. 그 짧은 망설임이 미연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미연은 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 머뭇거림 속에서 미연은 깨달았으니까요. 이 사람은 끝내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걸.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머니 뒤에 숨는 사람이라는 걸요. 미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앞치마는 그대로 두른 채였어요. 계단을 두 칸씩 뛰어내려가는 동안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길로 달려나간 미연은 떨리는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 한일병원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택시 안에서 미연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 내가 갈 때까지만. 한마디라도 더 나눌 수 있게,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을 수 있게. 미연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너무 더디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미연은 택시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으로 내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있는 층, 그 익숙한 복도가 보였어요. 그런데 병실 문 앞에서 미연의 발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의사가 막 병실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미연은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은 의사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의식은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따님을 많이 기다리셨어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미연은 정신없이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를 넣어주는 가느다란 줄이 걸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딸의 손을 어루만지던 엄마였는데 그새 얼굴빛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발해 있었어요. 엄마. 미연은 침대 곁으로 달려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하던 눈동자가 딸을 알아보자 그 눈에 옅은 빛이 돌았습니다. 왔구나,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처럼 가늘었어요. 미연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에서 또 울면 안 된다고, 마지막까지 웃어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하지만 눈물은 이미 뺨을 적시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연은 엄마의 손을 뺨에 갖다 대며 흐느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딸의 얼굴을 더듬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엄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가 내 딸로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 세상에서 받을 걸 다 받았어. 너처럼 착하고 고운 딸을 둔 엄마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니? 미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못다 한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어갔습니다. 마치 이 말을 다 하지 못하면 눈을 감을 수 없다는 사람처럼요. 우리 딸, 엄마 말 잘 들어. 잘 살아야 해. 응, 엄마. 잘 살게. 그러니까 엄마도 참는 게 착한 게 아니야. 엄마의 그 말에 미연은 멈칫했습니다. 엄마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시댁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죠.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그냥 울고만 있지 마. 참고 견디는 게 착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알았지? 미연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런 딸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조심스러운 무언가를 오래 망설인 끝에 꺼내는 목소리였어요. 미연아, 그리고 혹시... 응, 엄마. 말해. 천천히. 혹시 누가 엄마를 찾아오면... 엄마는 가쁜 숨을 고르느라 말을 멈췄습니다. 미연은 엄마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보고 싶었다고 전해줘. 그리고 정말 죄송했다고도 꼭 전해줘. 미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에게 찾아올 사람이라곤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평생 병치레와 가난 속에서 외롭게 살아온 엄마였습니다. 친척이라 부를 만한 사람도 가까운 벗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엄마가 누군가에게 보고 싶었다고, 죄송했다고 전해달라니. 누구한테? 엄마, 누구한테 전하라는 거야? 미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의 흐릿한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에는 미연이 알지 못하는 깊고 오래된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누구냐고. 응? 말해줘. 내가 꼭 전할게. 엄마가 말한 사람한테 꼭 전할 테니까 누군지만 말해줘. 미연은 엄마의 손을 꼭 쥐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말하려고 입술을 몇 번이나 움직였지만 그때마다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병실 안에는 산소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미연의 흐느낌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미연은 엄마의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주며
제발 한마디만 더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그때 엄마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미연은 숨을 멈추고 그 입가에 귀를 바짝 가져다 댔어요. 아주 작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를 끝으로 엄마의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는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엄마의 손을 더 꼭 쥐며 엄마 아버지가 누구야? 응? 엄마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가슴이 오르내리던 움직임도 어느새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산소 기계가 길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연은 그들에게 떠밀려 침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야 했어요. 하얀 가운들이 엄마를 둘러쌌고 다급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미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떨고만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사가 손을 멈추고 천천히 미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마음 단단히 가지세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미연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대로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그러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듯 미연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가지마. 가지마 엄마. 놔두고 가면 어떡해. 미연은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자기 편이라곤 엄마 하나뿐이었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렸어요. 미연은 자기가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시댁에서 그렇게 붙잡히지만 않았더라면 마지막 순간을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남편은 하얀 천이 덮인 침대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나 미안해. 늦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미연 곁에 다가와 어깨를 감쌌어요. 하지만 미연은 그 손길이 조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작 필요했던 순간에는 곁에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미연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미연은 남편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이미 차갑게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남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이 망설이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게나마 흘러나왔습니다. 워낙 목소리가 컸던 탓에 곁에 있던 미연에게도 그 말이 고스란히 들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어디로 정했니? 미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안 됐다는 말 한마디 없이 곧장 장례식장부터 묻다니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장례는 크게 하지 마라. 내 친정 형편에 맞게 조용히 치러. 괜히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일 키우지 말고. 알겠니? 우리 쪽 손님들까지 부를 일은 절대 만들지 마. 부조금이며 뭐며 다 빚이 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네, 어머니하고 작게 대답할 뿐이었죠. 미연은 그 통화를 들으며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순간까지도 시댁은 슬픔이 아니라
계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 앞에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과 체면뿐이었어요. 미연은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척비척 일어나 엄마의 머리맡에 놓인 작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수건, 안경, 그리고 엄마가 늘 곁에 두던 낡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액정에 잔뜩 금이 간 오래된 핸드폰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새로 바꾸지도 않고 끝까지 썼죠. 미연은 무심코 화면을 켰습니다. 그런데 잠금을 풀자 화면 한가운데에 녹음 파일 하나가 떠 있는 게 보였어요. 파일 이름은 딸에게였습니다. 미연의 손가락이 그 위에서 멈췄어요. 엄마가 자신에게 무언가 남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차마 그 파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걸 들으면 정말로 엄마를 영영 보내야 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누르지 못한 채 미연은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은 가장 작은 방으로 잡혔어요.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한 대로 조용하고 검소한 자리였습니다. 하얀 국화로 둘러싸인 엄마의 영정사진 속에서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건강하던 시절에 찍은 몇 안 되는 사진이었죠. 미연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의 넘기지 못한 탓에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그래도 미연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요. 엄마의 마지막 길을 지키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빈소는 한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문객이 오가는 발길이 드물어 향냄새만 텅 빈 공간을 맴돌았어요. 친정 쪽에서 찾아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엄마는 평생을 병치레와 가난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아픈 몸으로 살림을 꾸리느라 이웃과 어울릴 여유도 친척을 챙길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조금씩 멀어진 채로 외롭게 살아왔던 거예요. 미연은 빈소 한 구석에 앉아 텅 빈 조문객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쓸쓸하게 살아왔는지가 이 빈자리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미연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어때? 내가 엄마 곁을 끝까지 지키면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연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대신 빈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람이 너무 없네. 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엄마 인생이 참 쓸쓸하긴 했나 보다. 평생 이렇게 사람 하나 변변히 못 두고 살았으니. 쯧쯧. 미연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받아치고 싶었지만 엄마의 영정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어요. 그저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차오르는 설움을 억지로 눌러 삼켰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미연을 지나쳐 한쪽에 서 있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그러나 미연에게도 들릴 만큼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너 여기서 너무 깊이 엮이지 마라. 남편이 어색하게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데려와. 며느리가 계속 친정 핑계 대면서 늘어지게 두면 안 돼. 정 떼고 끊을 건 빨리 끊어야지. 알겠니?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차마 미연 쪽을 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미연은 또 한 번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자기 엄마의 빈소에서
시댁 모자가 자신을 두고 언제 데려갈지를 의논하고 있다니. 미연은 그저 영정 속 엄마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문드문 조문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엄마의 옛 이웃 몇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미연의 손을 잡고 미연의 엄마가 얼마나 착하고 정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미연은 그 말에 겨우 위로를 받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조문객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한껏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가 이 며느리 친정 엄마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미연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픈 엄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몇 년을 시달렸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새벽마다 병원이다 뭐다 들락거리느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니까요. 아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연에게로 쏠렸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자기 엄마의 빈소에서 엄마가 짐짝 취급을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들 수도 그렇다고 숙일 수도 없이 그저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 앞에서 모진 말을 쏟아낸 시어머니의 입은 좀처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흐를 무렵 빈소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보자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친척들은 빈소에 들어서면서 엄마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어머나, 진짜 어렵긴 했나 봐. 빈소가 왜 이렇게 횡해?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결혼할 때부터 말렸어야 했다니까. 맞아. 아픈 엄마 있는 집 딸은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라잖아. 결국 이렇게 집만 되지. 그 말들이 비수처럼 미연의 귀에 꽂혔습니다. 미연은 빈소 한쪽에 서서 그 모든 수군거림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미연은 꾹 참았습니다. 여기는 엄마의 빈소였으니까요. 자기가 소란을 피우면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더럽혀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미연은 입술을 깨물고 또 한 번 모든 걸 삼켰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미연의 눈가가 붉어지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미연은 끝까지 버텼어요. 엄마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하여간 그 병수발 한다고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다니까. 죽은 사람한테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저 사돈이 우리 집안의 짐이었던 건 맞아. 그 순간 미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눌러 참아온 서름과 분노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미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빈소 안이 일순 조용해졌어요. 여긴 우리 엄마 장례식장이에요. 제 엄마 빈소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미연이 처음으로 대드는 모습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너 지금 시어미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미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미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가뜩이나 며칠을 굶고 못 잔 미연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리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검은 상복 자락이 차가운 바닥에 처량하게 펼쳐졌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친정 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미연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해댔어요. 미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모진 말들을 고스란히 맞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 바로 앞에서요. 영정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딸은 차가운 바닥에 짓밟히듯 무너져 있었어요. 미연은 일어설 기운도 없이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미연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친척들조차 흠칫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남편은 또 그렇게 멀찍이 서서 입만 벙긋거릴 뿐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빈소 입구 쪽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그 공기를 단숨에 갈랐습니다. 그만하시죠. 짧지만 서슬 퍼런 그 한마디에 허공에 치켜들었던 시어머니의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떠들썩하던 빈소가 일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고개가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어요. 빈소 입구에는 어느새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척 고급스러운 차였어요. 그 앞에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했어요. 지금 제 딸 보내는 자리입니다. 그 손 치우시죠. 순간 빈소 안의 모두가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제 딸이라니. 그 말이 대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건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어요.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자 그 뒤에 서 있던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금 그 말을 한 사람은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바닥에 주저앉은 미연을 그리고 그 너머 영정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깊고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빈소 안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치켜들었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춘 채 부들부들 떨렸어요. 방금 저 노인이 뭐라고 했죠? 제 딸이라고. 그 말은 곧 바닥에 쓰러져 있는 미연의 외할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노인은 더 이상 시어머니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이든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영정사진이 놓인 자리였어요. 비서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그 곁을 부축했습니다. 빈소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노인을 바라봤어요. 수군거리던 친척들도 굳어있던 시어머니도 누구 하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풍기는 분위기에 떠들썩하던 빈소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노인은 영정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한참을, 아주 한참을요. 그 시간이 어찌나 길었는지 빈소 안에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노인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눈물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아.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그 이름을 들었어요. 미정. 그건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 노인이 어떻게 엄마의 이름을 저렇게 애틋하게 부르는 걸까요? 미연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노인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이 서늘하게 일렁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물었어요. 누구세요? 정말로 사돈 어른이라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인은 시어머니의 말 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저 딸의 영정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곁에 놓인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 천천히 더없이 정성스럽게 그 꽃을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굽혀 딸의 영정을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몸이 휘청거렸고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비서가 황급히 곁에서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그를 물렸습니다. 그러고는 끝까지 혼자 힘으로 딸을 향한 마지막 절을 마쳤어요. 절을 마친 노인은 그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영정 앞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눌러온 회한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비가 너무 늦었다. 미정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 전체가 다시 한번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은 끝내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평생을 무겁게 살아왔을 노인이 딸의 영정 앞에서는 그저 한없이 약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조차 방금 전까지의 그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멍하니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연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려왔어요. 머릿속에 엄마의 마지막 말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작고 희미했던 한마디. 아버지 그리고 그 전에 했던 말. 누가 엄마를 찾아오면 보고 싶었다고 정말 죄송했다고 전해줘. 설마 엄마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사람이 바로 이 노인이었던 걸까요? 미연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미연은 한 걸음 한 걸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 어르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흠뻑 젖은 얼굴이었어요. 혹시 우리 엄마 아버지세요? 미연의 떨리는 물음에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로 흠뻑 젖은 눈으로 미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미연의 눈, 코, 입을 하나하나 더듬듯이요. 그러다 노인의 입가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미정이 딸이냐?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 미정이를 꼭 닮았구나. 눈매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네가 내 손녀구나. 내 핏줄이야. 그 말에 미연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손녀라니, 외할아버지라니. 미연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 너 태어나기 한참 전에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외가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 둘뿐이라고요. 미연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엄마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미연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기쁨도 원망도 슬픔도 아닌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엄마는 대체 왜 살아계신 아버지를 돌아가셨다고 했던 걸까요? 외할아버지는 다시 딸의 영정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미정아,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가 이제야 왔어. 노인의 흐느낌이 빈소 안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아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봤어야 했는데,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손 한 번이라도 잡아봤어야 했는데, 이 못난 아비가 그것도 못하고, 외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영정 사진을 어루만지듯 허공을 더듬었어요. 네가 이렇게 아팠는지도 모르고, 그 긴 세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비란 사람이 이렇게 다 끝난 뒤에야 나타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연은 외할아버지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 노인의 슬픔만큼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그 처절한 울음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미연의 머릿속에 엄마의 마지막 말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병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겨우 남겼던 그 한마디들. 누가 엄마를 찾아오면 보고 싶었다고 전해줘. 정말 죄송했다고도 꼭 전해줘. 미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애타게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노인이라는 거요.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미연은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할아버지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할아버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가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누가 찾아오면 꼭 전해달라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다고도요. 엄마가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외할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미정이가 그 말을 남겼단 말이냐? 노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어요. 평생을 짓눌러온 회한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곁에서 지켜보던 비서도 조문객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어요. 빈소안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애절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잠시 기가 죽었던 그녀가 어느새 다시 입을 비죽거리며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흥? 이제 와서 나타난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입니까? 딸 살아생전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죽고 나니까 와서 우는 척은. 시어머니의 그 비웃음에도 외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 말이 다 맞다는 듯이요. 노인은 시어머니를 한번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딸의 영정만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혼잣말처럼 나직이 입을 열었어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사람처럼요. 맞는 말이요.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미연은 외할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는 30년도 더 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남자였죠. 외할아버지는 그 결혼을 죽어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크게 다퉜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외할아버지는 그만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집 문턱을 넘으면 다시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엄마는 집을 떠났어요. 외할아버지는 그저 며칠 지나면 딸이 제 발로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도 시간이 지나니 후회가 되더구나.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자식을 그렇게 내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뒤늦게 딸을 찾아 나섰지. 그런데 이미 늦었더구나. 연락은 다 끊겨 있었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어.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자신을 영영 버렸다고 믿었어요. 다시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던 그 말을 평생 가슴에 박은 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마 먼저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역시 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딸을 원망하며 살았죠. 두 사람 모두 상대가 자신을 버렸다고 착각한 채로 그렇게 30년을 살아온 거예요. 한 사람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했고, 한 사람은 딸을 그리워하면서도 찾지 못한 채로요. 그 긴 세월이 두 부녀 사이를 돌이킬 수 없이 갈라놓았습니다. 미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제야 엄마가 왜 외가 이야기를 그렇게 피했는지, 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를 차마 딸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할아버지에게 엄마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평생 아프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약도 제때 못 드시고 참기만 하셨어요. 당신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늘 제 걱정만 하셨고요. 미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곁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병원에 늦게 가는 바람에 마지막 가시는 길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 말을 들은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겨우겨우 입을 열었어요. 내 딸이 미정이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냐?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아프게. 외할아버지의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영정만 바라봤어요. 무어라 더 말을 잇고 싶어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과 함께 마른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어요. 미연은 그런 외할아버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핏줄이라는 게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엄마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엄마를요. 그렇게 빈소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떠들썩하던 시댁 친척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고 어수선하던 분위기도 어느새 가라앉았어요.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빈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함께하지 못한 딸의 곁을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처럼요.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온기가 처음으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밤이 더 깊어지자 빈소에는 외할아버지와 미연 둘만 남았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갔고 드문드문 찾아오던 조문객의 발길도 끊겼어요. 비서마저 외할아버지의 손짓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향냄새만 은은하게 감도는 빈소 안에는 이제 노인과 손녀, 그리고 영정 속에서 웃고 있는 엄마뿐이었어요. 미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품에 안고 있던 엄마의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금이 잔뜩 간 엄마가 끝까지 바꾸지 않고 쓰던 그 휴대폰이었어요. 미연은 외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요, 저한테 남긴 게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휴대폰에 녹음을 해두셨더라고요. 저도 아직 차마 못 들었어요. 이거 들으면 정말 엄마를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할아버지랑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분명 할아버지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노인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미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살아 숨쉬던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한 빈소에 잔잔히 울려 퍼졌어요. 미연의 눈에서는 벌써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이걸 듣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내 옆에 없겠지.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엄마가 끝까지 너한테 말 못한 사람이 있어. 내 외할아버지야. 엄마 아버지. 그 한마디에 외할아버지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노인은 차마 숨도 쉬지 못하고 그 목소리에 온 신경을 기울였어요. 죽은 딸이 녹음 속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녹음 속 엄마는 마치 아버지가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찾아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미워한 적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다시는 자식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평생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죽기 전에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외할아버지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영정 앞에 엎드리듯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평생 가슴에 박아두었던 회한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녹음 속 엄마의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딸을 향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엄마처럼 참고만 살지 마. 미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누가 너를 낮게 보고 함부로 대해도 너는 절대로 낮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해. 꼭 너 자신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알았지?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조용한 빈소 안에는 미연의 흐느낌과 외할아버지의 통곡만이 낮게 깔렸어요. 외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영정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왔을 노인이 죽은 딸 앞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내렸어요. 미안하다, 미정아. 아비가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 살아있을 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흐느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 딸은 이 아비가 지키마.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굳은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내 소중한 딸이자 이제는 내 하나뿐인 손녀인 미연이.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킬게. 너한테 못 해준 거 이 아이한테 다 해줄게. 다시는 이 아이가 누구한테도 함부로 짓밟히지 않게 내가 곁에서 지키마. 그러니 너는 이제 그만 마음 놓고 편히 쉬어라. 미정아. 그 말에 미연은 참았던 울음이 왈칵 터졌습니다. 미연은 외할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그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엄마의 영정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서로에게 닿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듯이요. 세상에 혼자 남은 줄로만 알았던 미연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다시 생겼어요. 빈소의 깊은 밤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며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소에는 다시 시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외할아버지를 힐끔거리면서도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디서 굴러온 노인이 갑자기 사돈 행세를 하나 하는 표정이었죠. 외할아버지가 풍기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건 느꼈지만 그렇다고 굽히고 들어갈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빈소 밖에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몇이 더 도착했어요. 외할아버지의 비서가 그들을 맞으며 조용히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미연의 시아버지가 문득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몇 달 온 식구가 매달리다시피 한 큰 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느 재단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물건을 납품하는 계약, 건물 임대 문제까지 시댁은 그 재단의 줄을 대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던 참이었죠. 그런데 좀처럼 윗선과는 연이 닿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곁에 있던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저 어르신께서 혹시 누구신지. 비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몇 달을 줄 대려고 애쓰던 바로 그 재단의 최고 어른.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며느리의 외할아버지였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황급히 아내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해갔어요. 조금 전까지 못마땅한 기색이 가득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황과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음을 지으며 외할아버지에게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회 회장님, 제가 그동안 몰라 뵀습니다. 사돈 어른이신 줄도 모르고 어젯밤엔 제가 경황이 없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조금 전까지 차갑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사과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 서늘했습니다. 어젯밤에 내 딸을 짐이라고 하셨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살아서도 짐이고 죽어서도 아들 발목을 잡는다고. 그리고 내 손녀가 제 어미 병간호한 걸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셨고요. 그건 제가 사정을 잘 몰라서. 시어머니는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회장이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든 간에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그것도 그 딸의 빈소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내 딸 장례식장에서 내 손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까지 치켜든 집안과 내가 대체 무슨 인연을 맺겠습니까? 빈소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시아버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재단 쪽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저희랑 진행하던 계약이 전부 보류됐답니다. 전부 다요. 계약이 전부 보류됐다는 전화에 시아버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몇 달을 매달려온 일이 단 하룻밤 사이에 통째로 날아간 거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열쇠를 쥔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며느리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 전까지의 그 차갑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미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미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얘야, 미연아. 목소리까지 꿀처럼 다정해져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너 친정 어머님 돌아가시고 다들 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도 없는 모진 말을 한 거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동안 친정 어머님 병간호하느라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우리가 가족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미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불과 어젯밤 자신을 바닥에 밀쳐 쓰러뜨리고 손까지 치켜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친정 엄마를 짐이라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따뜻한 얼굴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그 변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었어요. 남편도 뒤늦게 미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뒤에 숨어 한마디도 못하던 남편이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힘들 때 내가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게. 응? 남편은 미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그 손을 조용히 피했습니다. 미연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떤 흔들림도 없었어요. 너무 많이 당했고 너무 많이 무너졌으니까요. 미연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홀로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새벽마다 두 집을 오가며 손이 터지도록 일할 때 그 누구도 미연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자마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갑자기 다정해진 거예요. 미연은 그게 자신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떨림도 울음도 없는 처음으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미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 계약이, 그 사업이 아까운 거잖아요. 어머님이 정말 저한테 미안하셨다면 어젯밤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진작에 그러셨겠죠. 빈소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연의 말이 너무도 정확해서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남편 역시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외할아버지가 천천히 미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손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어요. 그러고는 깊고 다정한 눈으로 미연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습니다. 미연아, 이 할아비가 하나만 묻자. 미연이 고개를 들어 외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너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냐? 외할아버지의 물음에 미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빈소 안의 모든 시선이 미연에게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숨을 죽인 채 미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곧장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병실에서
그리고 녹음 속에서 엄마가 남긴 그 말들이요. 참는 게 착한 게 아니야.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그냥 울고만 있지 마. 너는 절대 낮은 사람이 아니야. 잘 살아야 해. 꼭. 미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참고 견딘 건 착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뿐이었어요. 엄마가 그토록 당부한 건 더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여보, 나 엄마 아플 때도 혼자였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벽마다 병원이랑 집을 오가면서 손이 다 터지도록 일할 때도 나 혼자였어.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순간에도 내 곁엔 아무도 없었어. 당신은 늘 내 옆에 있는 척했지만 정작 내가 정말 힘들 때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어요. 남편은 차마 그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보, 그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진짜 잘할게. 한 번만 더 믿어줘. 응? 남편이 미연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에도 그 사과에도 미연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목소리였어요. 예, 미연아. 그래도 한번 시집을 왔으면,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니?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정을 끊어. 그건 도리가 아니야. 미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답했어요. 어머님, 저는요 며느리이기 전에 우리 엄마 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이 집은 그걸 자꾸 잊게 만들었어요. 제가 딸이라는 것도 사람이라는 것도요. 엄마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를 부엌에 붙잡아 두려고만 했잖아요. 저는 저를 그렇게 만든 집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빈 소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연의 곁에 선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녀를 대신해 나서지도 대신 결정을 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뒤에서 든든하게 손녀를 지켜볼 뿐이었어요. 이건 미연 스스로 내려야 할 선택이라는 걸 노인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묵묵한 응원이 미연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미연을 붙잡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녀는 갑자기 미연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하지만 미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발인 날이 밝았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미연은 엄마의 관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 부쩍 야윈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어요.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영정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걱정했던 나, 이제 진짜 괜찮아. 엄마가 말한 대로 나 잘 살아볼게.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잘 산다는 게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 나를 지키면서 사는 거라는 거. 그렇게 살게. 엄마가 나한테 알려준 그대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당당하게 살게.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향한 사랑과 새롭게 살아갈 용기가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곁에 선 외할아버지도 딸의 영정 앞에 천천히 다가섰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사진을 매만지며 마지막 약속을 건넸습니다. 미정아, 들었지? 내 딸은 이 아비가 지키마.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굳은 다짐이 서려 있었어요. 너한테는 모든 게 너무 늦었지만 이 아이한테만큼은 이번엔 늦지 않으마. 다시는 이 아이가 혼자 울게 두지 않을게. 그러니 너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가거라. 우리 미정이 그동안 고생 많았다. 빈소 한쪽에는 시댁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미연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어요. 그저 멀찍이 서 떠나가는 미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그들은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건 사실 미연이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리요. 그저 외할아버지의 힘과 그 뒤에 따라올 이익뿐이었다는 거리요. 미연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겼다면 애초에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미연은 천천히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검은 상복 차림이었어요. 며칠 동안 눈물로 지새운 지치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미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내 바닥만 보고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던 미연이었어요. 그런 미연이 이제는 똑바로 앞을 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갑지만 맑은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곁에는 외할아버지가 든든하게 함께 걷고 있었어요. 미연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떠난 자리에서 손녀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엄마가 떠난 날 저는 세상에 저 혼자 남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생 제 편이라곤 엄마 하나뿐이었는데 그 엄마마저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그 말. 저는 그 말이 그저 꾹 참고 견디라는 뜻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밟히며 살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엄마가 그토록 바랐던 대로 저를 지키면서 당당하게. 그게 바로 엄마가 제게 남겨준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미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미연이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를 오래 곱씹어 보았습니다. 참는 게 착한 게 아니라는 말, 잘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요. 우리는 흔히 참고 견디는 걸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며느리라는 자리에서는 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조금만 더 숙이면 집안이 평안할 거라고요. 그렇게 자신을 자꾸만 뒤로 미루며 살아온 분들이 우리 곁에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미연이의 엄마가 알려준 진실은 달랐습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인내는 착함이 아니라 그저 나를 잃어가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그저 울고만 있는 것이 결코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를 낳아주고 사랑해준 부모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이야기에서 외할아버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미워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버림받았다고 착각한 채 30년을 흘려보낸 부녀의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해 하나 때문에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보고 싶었다는 그 한마디를 너무 늦기 전에 건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외할아버지처럼 영정 앞에서야 그 말을 꺼내게 되는 일은 부디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미연이처럼 묵묵히 견디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또는 외할아버지처럼 오래등 돌린 가족이 마음 한구석에 걸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마음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따뜻하고 뭉클한 사연들을 앞으로도 매일 정성껏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누구에게도 함부로 밟히지 않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